4주부터 지금까지 하지마떼. 하지마스테. 하지메 마다시와. 그만해. 몰라요 이거? 하잖아. 안 알아. 페이지 100쪽입니다. 100쪽. 왜? 하지마스테 어떠시가 수련됐어. 아 시끄러. 야 1분 아줌마한테. 듣기 멋있다. 너무 재밌으시고. 수연아, 자유미션. 오래가 와시마스. 왜 저랑 안 떠들었어요? 얘랑 저랑요. 제 혼자 떠들어요. 나도 이렇게 떠든 거예요. 떠드는 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의자를 바꿔요. 안 뜯을게요. 안 뜯을게요. 안 뜯을 건데. 일로 왔다. 안 뜯을 건데. 왔다 시와. 빨리 와. 아니 왔다 싶어. 그만 가 그러면 이제부터 한 번만 더 눈에 띄거나 뒤에 거슬리면 누구죠? 옮깁니다. 맞죠? 이게 안 들려. 지금 어디 필요했어요? 페이지 100쪽이요. 100쪽이죠? 아, 그걸 목사진 거 보니까 만났었구나. 미안. 오랜만에 봐서 일주일 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자, 오늘은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질문을 해야겠다. 에이! 자, 지금부터 우리 배울 거는 영양소입니다. 영양소가 흡수되고 이동하는 경로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일단 영양소의 종류를 써볼 건데요.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가 있습니다. 소연아! 네? 3대 영양소 3가지.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오케이, 단백질, 탄단지가 3대 영양소죠. 그 다음에 3부 영양소, 성은아, 네? 불러봐. 물. 물, 단백질. 비타민. 비타민, 쓰레기. 끝난다. 밥. 영어로 미네랄, 포도당, 칼슘. 칼슘 같은 거, 아미노산. 찝찝, 세포. 무기염료. 그것도 무기였어. 해줘야지. 무기염료를 못 외웠어요. 3부 영양소, 물과 무기염료, 비타민, 이게 3부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알아야 될 영양소는 총 6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둘로 나눈 것 뿐이야, 이렇게. 그걸 뭐요? 밖에라면. 이렇게. 너네 원소도 20개나 외웠잖아, 우리 이 사람들이. 36개 외웠어요. 몇 아직 개 안 외요? 한 손으로 못 쓸 정도인데. 36개 외웠다니까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3대 영양소, 3부 영양소가 지금부터 흡수를 해야 돼. 봐요.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 이런 것들을 그냥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잘게 쪼개죠. 잘게 쪼개는 과정을 민정아 뭐라고 합니까? 오래하고 소화라고, 소화. 뭐라 그랬어? 인식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식인가요? 인식을 공격이에요. 그렇죠? 말공격 아닌가요? 자, 이렇게 소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소화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얘기해버렸네요. 포도당이 되죠? 다음에는 녹말. 포도당입니다. 몇 당은 이거 분해되기 전이잖아. 녹말도 전이고.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뭐가 되냐고요? 포도당이죠? 포도당까지 변해야지만 드디어 흡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 아미노산이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거? 네, 왜 그래요? 이거. 어디요? 사채소수 배웠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궁금해. 자, 이게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저도 볼래요. 봐봐. 우와 귀였어요? 네, 설마 자세.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아까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 거야. 맞아 그럼. 세상에 나를 흔들어. 자,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 뭐예요? 지방산이요. 지방산과 그리세요.
글리세린 아니에요. 아니 글리세린이나 지방산이랑 성분 뭐예요? 세린은 뭐예요? 세린은 비눗방울 만드는 거. 글리세린은 글리세린과 비슷한 거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글리세린. 발은 약 아니야 글리세린? 글리세린 발은 미끄럽지 않아요? 자, 물은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유. 흡수가 돼요. 소화가 되냐 안 되냐 다시 말해서 물이 또 분해가 될 수 있냐? 안 돼요. 안 됩니다. 몸속에서 물은 분해하지 못해요. 그죠? 물을 분해하려면 전기 분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해야지 분해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 물에 전기 충격하면요 어? 물 많다 했잖아요. 그거 사라지고 산소가 수소로 이렇게 팍 그럴 수도 나네요. 있습니다. 헐 그거 막 전기 구멍 그런 거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자, 무기염류도 더 이상 분해되지 않죠? 아 맞아요. 무기염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무기염류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칼륨. 또. 칼슘하고요. 피. 에 들어있는 철. 철이요. 철이랑 칼슘하고요. 칼륨. 정답. 철, 칼슘, 칼륨. 해볼게요. 칼륨도 있어요. 철을 원소기로 Fe요. 또 칼슘, CA. CA, 칼륨 K.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얘네들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어떻게 있어요? 얘네들이 더 이상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소화가 안 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그 자체로 그냥 흡수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더 이상 분해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그대로 비타민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끝난 것이냐? 흡수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흡수가 가능한 물질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모든 영양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흡수하면 돼요. 어디서 흡수합니까? 몸에서. 흡수하는 장소는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 다요? 소장. 모두 다 소장에서 흡수해요. 소장의 길이가 그래서 몇 미터냐? 6m. 7m입니다. 7m. 아깝다. 너는 6m면 난 7m예요. 아, 선생님 6m 줘. 왜요? 달라요? 왜요? 뭐 좀 긴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7m 어느 정도예요? 7m 어느 정도냐고요? 선생님 7배. 여기서부터 1, 2, 3, 그냥 4m 돼요. 4m. 4m니까 이거의 2배에서 1m를 빼요. 그렇지. 그 정도. 선생님 키를 따진다면 곱하기 한 3 정도? 오. 7. 3 정도. 거의 곱하기 3.5 하면 딱 3.5다. 딱 3.5. 선생님 소장 5m. 소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그 꼬불꼬불하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소장을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7m 선생님이 3.5배면 선생님 키가 뭐 2m예요? 5. 자, 소장을 단면을 딱 잘라볼게요. 딱 잘라볼게요. 단면을 잘라서 여기 앞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돼지 이렇게. 곱창. 맞아요. 곱창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그게 육털이죠? 아닌가? 입 같다. 아, 자, 레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이 근육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육 구조로 되고 안쪽은 비어있게 있죠? 여기를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소장의 단면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곱창집 가면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곱창집 가면. 순대. 미네랄. 미네랄 물. 자, 맞아요.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오르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볼록이 계곡. 융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틀립니다. 쓰게.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주름이에요. 주름. 웃겨. 소장의 안쪽이 이렇게 주름이 돼요. 주름이. 소장의 주름이라고 표현해요. 순대. 자, 우리 주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주름을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 돋보기 그려요 이렇게. 있다면 주름의 끝에 이렇게 볼록 아까워. 이렇게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융털이에요. 융털입니다. 융털이. 융털과 주름은 구별해야 됩니다. 소장을 자르면 융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그 주름마다 융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있어. 다 있어. 그것도 그냥 몸 밖에 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털처럼 있는 거. 그럼 도대체 몸에 털이 얼마나 있는 털처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융털이 없는 주름과 융털이 있는 주름을 볼게요.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융털이 없는 주름과 융털이 있는 주름 중에 어떤 게 더 흡수에 유리할까요? 있는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 걸러내요. 걸러내지. 많이 흡수해서 미세하게. 기니까 더 우와. 멀리까지 뻗은 다음에. 겉 표면의 면적이 더 넓다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뿌리털 같은. 맞습니다. 뿌리털이라는 이유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죠. 즉, 흙과 닿는 면적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닿는 면적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얘는 음식과 닿는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음식과 닿는 면적이 무려 버퍼링 같은. 음식과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다? 흡수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흡수 유리하다.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흡수 유리하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과 융털을 둘 다 만들어낸 거죠. 만약 주름이 없는 소자 이렇게 생겼죠. 거기 융털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네. 그래도 이거보다는 얘는 지금 보면 여기 다 융털이 아니거든요. 다 융털이. 얘보다는 훨씬 적은 그건 뭐예요? 면적을 차지하겠죠. 그거 뭐예요? 융털. 융털을 예상으로 그린 겁니다. 동그라미 뭐예요? 응? 동그라미 소장의 단면. 만약에 주름이 없다면 이라고 그래요. 주름이 없다면. 이걸로 뭐예요? 지금 할 겁니다. 융털을 뭐 하는지. 자, 이 융털 하나를 확대해 볼 거예요. 융털 하나. 와우. 될 겁니다. 융털 하나 확대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거기에 또 융털이 있어요? 주름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맞아요. 주름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융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융털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게 융털 하나예요. 이거 하나. 융털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생겼어요. 모양은 비슷하겠죠. 털 모양이니까. 보세요. 찢어요, 둘이. 자, 그러면 소장의 융털에서 이제 드디어 흡수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뭘 흡수할 거냐? 이런 많은 물질들을 흡수하겠죠? 흡수할 건데 융털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커다란 기둥 같은 것들이 안에 박혀 있어요. 여기 기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습니다. 요 관이 있고요. 바깥쪽을 이런 관이가 불쌍해. 주웠을 설마요. 제발. 맞아. 그냥 갖고 오세요. 네, 잠깐만.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 머리카락이 진짜 빠야 되는 거예요? 맛있어. 하지만 맛있대. 아따시아 소연데. 이런 것도 알고 있던데. 한국어 인천말. 금방 오셨네요. 진짜 빠르네요. 훔치 좋으셨어. 동생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융털 안쪽에 각각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털 뽑으면요. 피 안 나잖아요. 털 뽑아도 피 안 나잖아요. 뭘 보아도? 털 뽑아도. 이건 털이 아니라 융털이에요. 털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털 전등이 아니라 얘는 실제 세포들로 이루어진 털이에요. 흰풀 같다. 자, 얘는 뭐라고 부르냐? 모세혈관이라고 불러요. 모세혈관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 녀석은 이름이 뭐냐? 암죽관입니다. 암죽관이에요. 좋아요. 자, 선생님 융털 잘리면 과다 출혈로 죽어요? 너를 한번 해보자. 모세혈관이 많이 흉포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출혈까지는 안 걸려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잘려. 소장에 있는 융털이 아파서 보다 죽을 거야. 잘리면. 아파서 죽을 거예요. 야! 네. 얘가 저보고 안 살부린대요. 얘 뒤로 보내요.
나한테만 그래? 오바마. 인성훈이 문제네. 가만히 좀 조용해요. 너니까. 아, 정과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상도쌤이 성훈이한테 정과자라 했어. 맞아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 전과자 했어요. 네가 맨날 과자를 먹을 거지. 아. 저는 뭐예요, 그럼? 전에 옛날에. 제가 과자라는 거예요? 어? 제가 과자라는 거예요, 지금? 넌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 저는 과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쳐갖고 이제 나를 능가해요. 오, 썰렁이 옛날에. 자, 질문 맞출까요? 아까 모르스는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자, 이 안에 뭐가 흐릅니까? 삐야. 피가 흐르죠. 피는 대부분이 뭐예요? 철. 대부분 물입니다. 물. 아, 대부분 물이에요. 물이요? 피의 90%는 거의 물이라고 보면 돼요. 물. 그러니까 물이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물 속에 녹는 영양소만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타민. 수용성 영양소가 일로 흡수가 돼요. 헐. 자, 모세혈관은 뭘 흡수하냐? 수용성. 옆에 음식물이 지나가다가 자, 소화가 끝난 음식물이 쭉 지나갈 때 이 중에서 수용성만 흡수하는 얘기입니다. 수용성만. 근데 암주가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흡수할 수 없는 거. 지용성. 지용성 영양소를 얘가 흡수합니다. 그럼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수용성이고 어떤 게 지용성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부터 외울 겁니다. 자, 우리가 지용성 몇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수용성이에요. 자, 지용성이 뭐냐? 지방이 분해된 것들 당연히 지용성이겠죠. 그치? 지방은 지용성이에요. 지방 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다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중에서 뭐만 빼고? K D병. K. A, D, E, K. A, D, E, K. 아데크라고 합니다. 아데크. 저 비타민 아데크와 지방산과 글리세롤만 지용성이에요. 근데 그거 좀 외우는 방법? B씨카드만 물에 빠졌죠. BC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용성, BC만 수용성. 오케이? 비타민 BC만 수용성이 있어요. 아데크는 아데크래요. BC 제외한 나머지. 자, 그래서 암주간으로 흡수하는 것들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지방산과 불러봐요. 글리세롤. 글리세롤과 또 하나 비타민 A랑 D랑 비타민 A, D, E, K만 지용성 영양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성 영양소라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압류. 무기염류, 비타민, 뭐뭐, B군과 C. 그죠? B군과 C입니다. 왜 B는 B군이라고 해요? 1과 2가 있죠? 합쳐서 물이 군자 써서 B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군과 C가 바로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요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이제 암주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흡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이동할 겁니다. 이동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게 보이나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네. 보세요. 차두리가 선전하는 한대문이야. 한대문이야. 우루사죠. 대본이야. 간입니다. 간. 토끼 주먹 토끼 줄 알았어. 자, 오른손과 왼손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선생님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항상 왼손을 이길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려워요. 바보 같나요? 중요한 건 오른손은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특혜를 받아요. 어떤 특혜를 받냐? 간을 지나갈 수 있는 특혜를 받습니다. 왜 간을 지나야 되느냐? 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난 자꾸 왜 해독작용을 해요. 해독작용. 그래서 술 먹으면 간이 아프대요. 맞아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양소를 쫙 흡수했어. 근데 전부 다 우리 몸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아볼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일단 간을 지나야지만 안전한 물질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왜? 안 안전한 물질을 먹어도 간을 그렇지. 통과하면 우리가 안 죽어요? 독약을 먹어도 좀 약한 걸 먹으면 간이 해독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실제로 뱀에 물리면 또 물렸어. 그래서 붕대로 감는 거예요. 칭칭칭칭. 그래서 피가 빨리 통하지 않게끔. 왜? 피가 천천히 통하면 독이 천천히 퍼지는 거야. 그럼 피가 천천히 퍼지면서 간을 지나죠.
독이 다 간을 통해서 해독이 돼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떡해요? 운빨이죠. 진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딱 물리면 하면서 더 난리를 치죠.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발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가 올라가요. 그럼 발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지? 나도 궁금했는데. 막 시계랑 그런 거 다 빼야 돼요. 허벅지에 물리면 어떡해요? 혹시 물리면 누우면 되지. 누우면 되지. 감수해야 누구 감수해야 돼요. 해요. 그럼 또 물리면 돼.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심장보다. 밑에다 뭘 그릴 거냐면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소장이 융털에서 수된 것 중에 간을 지날 수 있는 건 누구만 지날 수 있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이 지날 수 있어. 간을 못 지나는 것도 있겠네요. 그죠? 왼손. 자, 그럼 봐요. 오른손. 선생님, 오른손, 왼손 얘기하는 건 나중에 암기법이 있는데, 오른손이 뭐에 해당하냐면요. 바로 수용성에 해당해요. 수용성. 오른손.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가 다 간을 지납니다. 봐요. 간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 있어요. 혈관. 이름이 뭐예요? 간혈관. 혈관. 혈관이 하는 건 뭐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피가 지나가는 관이에요. 여기서 피가 뭐예요? 모세혈관이 피잖아. 자, 모세혈관으로 된 그 피가 핏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핏줄의 이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름하여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맥이에요.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간문맥. 이름이 간문맥이라는 혈관이에요. 혈관이니까 당연히 피가 지나가고 피니까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있는 피가 올라가겠죠. 이 잡아주나요? 신발이요. 꼽지마. 꼽으면 다시 머리 안 남대. 자, 이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간이 여기 있고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선생님. 너무 어디?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네요. 좀 인내. 이거 봐요. 흉물이에요 진짜. 오. 열 몇 살이야? 일단 12살. 왜 말이야? 집에 가져가서 엄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기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에어컨 쓰면 안 돼요? 근데 왜 여기다 선물 열받아요. 내가 옷을 벗어. 너 옷을 도대체 몇 겹을 입은 거야? 춘추복에 체육복에 춘추복 아니야. 야구복이야? 어쨌든 많이 춘추복이야. 체육복에 야구장도 하나 벗으면 너희는 입어. 맞아 너희가 입어. 너희는 아끼란 말이야. 너희가 벗으면 전기를 아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분도 아니잖아. 그런 친구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벗어. 자, 그래서 그 수용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할게요. 일단 혈관을 따라서 올라오고요. 수용성 영양소가 올라오는 것이 먼저 일로 수용성 영양소가 이렇게 간 문맥을 따라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간 문맥을 지났으면 이제 해독이 끝났죠. 해독이 끝난 것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모이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다르네요 히트.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자, 심장으로 왜 모이려고 하냐면 결국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했다는 건 영양소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냐면 결국 온몸으로 뿌려줘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야 심장에서 두근 뿌려줘가지고 온몸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심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소장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간 문맥, 그 다음 간을 지난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간에서 나온 정맥입니다. 간 정맥이라고 해요. 정맥과 동맥은 좀 이따 배워볼 거고요. 간 문맥을 지나서 간을 지나서 간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간다는 게 요거의 특징이에요. 책에는 간 문맥과 간정맥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칠 경우에는 요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용성은 도대체 어디를 따라 이동하느냐? 지용성 영양소가 혈관을 따라 이동할 수는 없어요. 왜? 지용성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는다는 건 만약에 혈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있다면 위에 둥둥둥 떠 있겠죠. 그러면 다 혈관 벽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피가 혈관 나가니까. 막혀요? 막힐 수도 있어요. 그걸 아, 뭐니까 그래서 동맥경화. 동맥경화. 지방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특히나 불포화 지방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불포화 지방이 문제 아닌가요? 아, 포화 지방 먹으면. 포화 지방이 있잖아. 포화 지방이 문제인데 식물성기로. 그래서 지방 성분은 그래서 이 혈관을 따라 이동할 수 없다. 그럼 다른 곳을 통해 이동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암죽관으로 흡수된 것들은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뭐냐?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림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림프관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편도선. 편도선이 림프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편도선이 감기 걸리면 부어요. 왜 붓냐면 편도선 그 안에서 병균하고 림프액하고 싸워요. 이러니까 그래서 얘가 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 싸우는데 왜 먹어요? 싸우면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이 이렇게 붓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병균하고 내가 내 몸에 있는 그 백혈구하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름은 뭔지 알아요? 고름? 졌을 때. 고름은 누렇게 나오죠? 백혈구가 다 이기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싸우다가 죽어요. 죽은 시체들이 바로 고름입니다. 백혈구 시체가 고름이에요. 백혈구 시체. 고름이 많이 나온다는 건 지금 내 몸이 되게 약해져 있다.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뭐하고 싸워요? 세균들하고. 선생님, 몸이 약하면요 살짝 긁혀도 피 나요?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하다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피부도 약해져요? 약하시죠 당연히.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림프관으로 흡수된 것들은 림프관을 따라서 흡수된 것들은 우리 몸의 왼쪽 가슴을 지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른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슴 옆을 지나가는 이 림프관을 뭐라고 하냐? 가슴관이라고 해요. 가슴관. 그거 신경으로. 가슴관을 지나서 결국은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죠? 자, 암죽관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림프를 지나서 가슴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책에는 어디만 나와 있냐? 림프관만 나와 있죠?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관이 연장된 것이 바로 가슴관입니다. 책에서는 가슴관을 지금 가로친 것들은 책에 소개가 안 된 것들이에요. 안 된 것들이지만 생물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내십니다. 결국은 심장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모여서 몸으로 간다는 게 이제 전체 영양소의 흡수 과정입니다. 이동 과정. 자, 마지막 대장입니다. 대장은 뭐 할까요? 수분만 없어요. 수분만.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7m 가까이 소장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조금 넓은 대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생긴, 맛있게 생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그거 맛있게 요- 생겼어요. 괜한 이게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초코 아이스크림. 저기 대장. 대장은 좀 굵죠? 굵기 때문에 대장입니다. 큰 장, 대장이라고 하고요. 대장에서 수분들을 흡수하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대장에 균이 많이 생겨갖고 대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은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 없어요. 수분이 흡수되지 못한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벌써 또 오죠? 근데 왜 균이 많아져요? 그 음식에 균이 들어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안 보이지만 대장균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대장균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원래 대장에 사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해요. 대장의 균이 원래 삽니다. 원래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장에 사는 균 중에서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되게 더러운 환경에 살겠죠. 그지? 근데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기생을 합니다. 기생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대장균의 양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장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장균들은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냐? 얘네들은 꼭 기생만 하느냐? 음식물만 빨아먹느냐? 아닙니다. 대장균들이 하는 역할도 있어요. 대장균이 우리 몸에서
섬유질을 분해해줍니다. 섬유질을 분해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세포벽 성분이에요. 세포벽은 동물과 식물 중에 어디만 있어요? 식물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안 씹, 나무를 먹어요. 나무를 안 씹고 너무 그대로 나와요. 빨리 먹으면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원형 그대로 이렇게 응가로 나옵니다. 본 적 있나요? 네. 물 내리기 전에 짱 싫어요. 내가 아까 먹었던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네? 현미밥 잘안 씹고 늘어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식물 성분들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는 이 세포벽 성분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세포벽을 누가 분해해준다? 대장균이 일부 분해해줘요. 일부 분해해줍니다. 네, 못 떠요. 뭐가 또? 배터리 전원 구조.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이제 없습니다. 자, 진검다리 문제 오늘 좀 풀어볼게요. 문제요? 2개 남았나요? 19번.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 어디로 흡수된다? 리프관. 아, 모세혈관.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그 다음에 20번.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융털에 어디로 흡수된다? 암죽관으로 흡수돼요. 암죽관. 약간 죽처럼 찐득찐득한 물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외우기 좀 쉬울 거예요. 암죽관. 오른쪽에 9번과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